두 번째 알려드리는 풀이가 도형을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26번인데 얘는 풀이를 두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선분의 길이가 누구예요? 문제에서? AD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길이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건 일단 지금 문제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얘가 길이가 몇이에요? 4야. 그리고 얘는 몇이에요? 4 더하기 3이니까 7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4와 7을 이용해가지고 요 놈을 구하시려면 누구만 알면 돼요, 지금? 요 놈에 대한 코사인 값만 알면 끝나죠? 그러면 변 두 개, 각 하나 해가지고 첫 번째 당위성에 따라 코사인 법칙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첫 번째 솔루션은 코사인 B 구하시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돼요. 코사인 B를 구하시는 방법은 이 작은 삼각형 기준으로 봐요.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오면 뭐예요? 또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하면, 잘 봐, 할 거예요. 16 더하기 16 빼기 9 나누기 누가 와야 돼요? 2, 4, 4. 괜찮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무려 5번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모습에 경이롭고 감탄이 나옵니다. 그거 가서 환불하세요. 드시지 마시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그거? 커피랑 똑같이 생겼네? 아샤추? 그거 왜 먹는 거야 도대체? 그래요? 약간 그거 그냥 아이스 커피에 시럽 타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잘 봐. 얘인데 얘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AD제곱은 어떻게 잡아야 돼? 그냥 요 길이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 16 더하기 49에다가 빼기 2배, 4배, 7에다가 코사인 B 오면 끝나는 거죠. 괜춘? 계산이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얘 또한 그렇게 풀이가 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대단하게 손해보는 풀이는 아니긴 해요. 다만 두 번째 알려드리는 풀이가 도형을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도 잘못되거나 뭐 손해보거나 혹은 뭐 엄청 뭐 노동의 풀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얘도 반드시. 근데 두 번째인데 뭘 다룰 거냐면, 얘는 정보를 먼저 좀 전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문제에 이등변 삼각형 나오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우시지만 뭐가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수직이등분선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조건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문제가 나오면 7, 8문제 정도는 반드시 여기서 뭔가 섞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직이등분선을 통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꼭 해주셔야 돼. 괜찮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어렵다는 건 어떤 풀이가 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게 이어받아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의미냐면, 4와 4야. 이게 4와 4니까 얘가 어떤 삼각형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미치지 않은 이상 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요. 근데 얘를 보자마자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등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뭐 이렇게 풀어도 되는구나, 저렇게 푸는 거였구나, 뭐 해설 이해했다, 암기했다, 끝이 아니라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나라면 어떻게 해야 그런 도구를 꺼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반성을 꼭 해주셔야 돼. 맨날 아이스티만 빨아제낄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알지? 그러니까 좀 약간 상식선 내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냥 단순무식하게 푸는 게 아니라. 우린 노동이 아니야. 잘 봐요. 4와 4가 겹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자르면 좀 약간 그림이 잘못됐는데, 얘가 어떤 선이에요? 수직이등분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풀이를 좀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수직선, 대각선, 알파각이 있고 베타각이 있는데, 알파와 베타의 합은 항상 누구예요?
알파와 베타의 합은 항상 파이죠. 그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알파 구하기랑 각도 알파 구하기랑 베타 구하기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은 의미를 갖는 거야. 어차피 알파를 구해도 베타를 구하려면 파이에서 빼시면 되고 베타를 구했다면 알파 구하기 위해 파이에서 베타 빼시면 되는 거니까 알파를 구하는 것과 베타를 구하는 건 어쨌든 과정이 동일하고 도착지도 동일해야 돼. 근데 이 말을 왜 강조를 하냐면 어떤 문제를 푸실 때 알파가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파가 필요한데 알파가 안 구해지는 문제가 은근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는 거야? 베타 구해서 파이에서 빼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봤을 때 다시 돌아올게요. 얘는 3과 3이에요. AD 구하시는 거야. 그럼 우린 누구만 구하면 돼요? 요각만 구하면 끝나거든요.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또 각 하나 변두게 되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얘를 구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얘를 직접적으로 지금은 구할 방법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도를 바라볼 거냐면 얘와 마주보는, 아니 이웃하는 저놈을 찾을 거예요. 왜냐면 요 관계니까.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이등분이니까 얘가 싱 떨궈진 순간 코사인 세타가 누가 돼야 돼요? 4분의 2분의 3. 괜찮? 그럼 몇 분의 몇이야? 8분의 3이죠. 놓친 거 아니죠? 살짝 딴 생각하다 놓친 것 같은데. 자, 봐요. 4분의 2분의 3.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절반 절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이 된다는 걸 아시는 거지. 괜찮죠? 그럼 얘를 가지고 그 다음은 똑같죠. AD 구하시는 건데 얘 구해보시면 누구예요? 3제곱 2, 3, 3에다가 코사인 세타야. 요렇게 끝났죠? 계산이 얘가 훨씬 이쁘니까 32분의 23 넣을 바에 이거 쓰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거 안 한다고 뭐 유레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알지? 꼭 완급 조절이 확실하게 돼야 돼. 그냥 단순하게 풀었다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린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이등변 삼각형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